저는 45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공무원, 경찰, 사관학교, 군부대, 해외 동포, 특히 전두환 정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8대도 정문 국가 홍보를 했어요. 특히 사관학교에서, 경찰대에서 공무원들에게 공산주의 이론 강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멸공통일 국민운동 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김정윤 목사님만이 공산주의 이런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한 줄도 모릅니다. 정치가도 국회의원도. 김정윤 목사님께서 왜 공산주의 이런 강연을 목로에 치고 토요일이면 강화문에 가서 문재인아 정신차려라 외치는가? 네.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라는 사람이 M이라는 교육을 만들었고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데 젊은 어머니가 얘기를 못 갔습니다. 노스 선생님, 우리 3대 덕제의 아들인데 언제 교육을 시키면 훌륭한 자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노스는 말하기를 야, 난 지 얼마나 되냐고 그랬어요. 7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일 늦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켜라 이게야. 토머스 바니라는 작가가 쓴 태아는 알고 있다는 책을 보니까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이가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모두 세상 얘기를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아버지는 찬송가를 불려하고 어머니는 사랑 노래를 불려하는 거예요. 1920년 인도 캘커타에서 늑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늑대란 놈이 어린아이를 얻고 가서 저슬며 키웠습니다. 영국 심리학자가 9년 동안 이 늑대 소년을 교육시켰습니다. 9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겨우 35개의 암기를 하고 두 발로 겨우 서더랍니다. 늑대끼리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육이 중요합니다. 벼룩 서커스 중단 교육이 있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뛰어요. 컵으로 딱 닫아놓고 하루만 있으면 안 뜁니다. 왜? 뛰어봐야 안 올라가는구나. 사람 환경과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이게 환경 탓이에요. 왜? 어머니가 젖을 무절제하니 먹여버렸거든. 울면은 저물려 버린다 이게야. 그러니까 얘들 우리 한국 사람이 관념이 없어. 미국 사람 보세요. 아무리 울어도 안 줍니다. 시간을 맞춰줘. 그렇게 미국 어린애들은 어차피 안 주는 거 웃어버리자. 빵긋빵긋 웃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시간관념이 없어. 서울역에 가면 서로 앞에 서려고 그래. 서울역 앞에 서봐야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젖을 뜰 때도 무자비니 뛰어버립니다. 김기름을 발라버리고 반짝깔 붙여버려요. 이게 백세 행명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 욕구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정치가들이 협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어머니 탓입니다. 여자 탓이 여자 탓. 잘못하면 강연한 후에 또 사모님들한테 매 맞으니까 안 돼. 또 환경 탓입니다. 미국을 가봤더니요. 땅이 한국의 40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야, 금융고가 나 금으로만 줄 알았더니 응? 빨간 칠을 했는데 금융교를 주변에서 한 20km, 30km 다리를 왔어요. 미시시피 강을 타고 하루 이틀 곡창기 됩니다. 땅이 넓어요. 거기에 잉어, 붕어가 고기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가들은
마음이 넓어요.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땅 한 평에 1억씩 가니까 눈이 밝아지니 한장해버렸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민이나 집값이 3년째 그냥 2배가 뛰어버렸어. 공무원들 정년퇴직해서 3억짜리 집 가지고 100만원 세 받고 사는데 집값을 갖다 10억 올려버리니 세금을 2천만 내라가니 살겠습니까? 그래서 생존권 박탈 행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그 땅이 넓잖아요. 바닷물에 땅이 흘러가면은 그냥 조금 이사가는 거예요. 의외로 한 100m, 200m, 1km. 그런데 또 노래를 불러버려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인데 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야. 요동반도는 우리 땅, 만주 땅은 우리 땅이라고 해야지. 옛날 땅.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월남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트르캉 스님 밑에 베트공 정보장교 두 놈이 들어가서 20년간 참모 역할을 하는 거야. 이놈이 트르캉 스님을 꼬신 거예요. 또 스님들을 선동한 거예요. 매일 스님들은 분신차사랍니다. 이것이 애국인지 알고. 학생은 매일 데모하죠. 그때 월남 국민들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통일만 되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공산화되어 버렸습니다. 트르캉 스님은 수상이 되고 베트공 정보장교는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13년 동안 월남은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매일 5천 명이 뽀도피플. 왜? 공산주의 학생이 못 사니까. 이게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공 전봇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리가 있었으면 탈출했을 것을. 우리는 자유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북한 탈북자들 얘기 안 들었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시다. 3만 명이 넘게 왔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70년을 정권 잡은 놈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배고파서 굶어 죽으니까. 여름에 송장을 놓으면 그걸 치료가 납니다. 천장을 쳐다보니까 송장에 올라간 고자리가 있어요. 그걸 막 손으로 긁어먹어서 먹었다는 얘기 안 들었습니까? 월남 전쟁 때 750만 톤 폭탄을 투여했습니다. 180억 달러를 전쟁비로 쓰고요. 한국 전쟁 때는 198톤밖에 안 썼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1975년 이력에 다이나마이트 30톤짜리가 터졌어요. 이력이 박살나 버렸잖아요. 750만 톤 폭탄을 투하하고도 이 소련의 교육 때문에 미국은 그 많은 전사를 만들고 한국도 그 많은 전사를 만들고 패배해버렸죠.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 나라가 망해가니까 김정년 목사님은 이 나라 안 되었다. 전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쳐버렸잖아요. 한장해버렸습니다. 한장이 뭐예요? 간장이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수상반복하지 않고 돈만 버리면 최고야. 국회의원도 사잖아요. 국회의원만 사봐. 못 올 짓이 없어. 불안해서 잘 수가 없습니다. 신문은 매일 보험금에 넣어서 아내가 남편 죽여버린 일이 더 많더만. 나도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새벽 2시만 되면 나도 몰래 일어납니다. 내 살을 꺼져보는 거요. 아야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 고맙소. 아직도 우리 마누라가 보험금에 넣어서 안 죽여버렸구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지금 변회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회계 시대 뭐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변화 시대를 살았습니다. 변화란 점진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초가집을 박정희 대통령 귀하집으로 만들었다든가 신장로를 고속도로 만들었다든가 이 점진적으로 발전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으로 자식들을 기도가 살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뭐는 언제 심을까요? 아버지가 60년 살아보니까 4월 초파일은 조금 치른다니까 비가 와. 4월 초파일 넘어서 그 다음날 심어라. 아들이 딱 보니까 4월 초파일에 비가 온다 이 말이야. 아버지 거리 가시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네. 지금은 아버지가 건의가 안 써. 환상돼서 비 오는 날짜를 달리게 밖에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체면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체면 지킬 필요가 없어. 아파트에 10년을 살아도 누가 사는지는 몰라. 그냥 소변만 하면 전부터 소변 봐버리고 그냥 위에서 뛴다고 그냥 살인해버리고 세상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들어갑니까? 1차 산업 얘기 들어봤죠? 전기기관차 만들고 전기기관차 만든 후에 포드 자동차가 나올 때 2차 산업이 돌아올 때 100년 걸렸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이런 때는 질서가 있어요. 이런 때는 사회 문제가 안 납니다. 또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이 올 때 컴퓨터와 로봇을 개발할 때 또 100년이 걸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4차 산업 얘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 AI. 이게 사람이 필요 없어. 로봇가 수술하고, 로봇가 심부름하고, 밥 해주고. 3년뿐이 안 걸렸다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는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 왜? 수당만 뭐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만 되어버려야 돼요. 돈 버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 자기 맘대로 써버리니까 전부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인간이. 네. 마키아벨리 수당 반복 가리지 않고 돈만 벌자. 로펌이라는 단체 보세요. 전직 검사장, 검찰총장들. 이게 사기 집단입니다. 다 이겨버리잖아요. 돈만 주면은. 내가 경찰 선생을 40년 하지만은 법원 앞에 가보세요. 한 맺힌 인간들 돈 뺏기고 감옥 가고 검사도 판사도 돈만 줘버리면 그 사기고 펜에 들어. 저는 45년 동안요 이게 작가의 양심입니다. 고발합니다. 대통령한테. 윤관 대법원장 동생 윤전 요놈이 갖다 남은 재산을 50억을 훑어먹었어. 그래서 5년 동안 이명박이한테 대통령한테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 30년 전에 대검 수사과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야. 예. 관 조폭시켜가지고 죽여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도 나는 했습니다. 왜 이게 지식인의 양심이야. 바로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생명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년 전에 경험했던 건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인이 왔어요. 50억을 사기당했다 이게야. 경찰 수사관도 금감원도 검사도 그 편에 들어가지고 고소장에 받아주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소장을 썼더니 안 받아줘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민정 수석, 검찰총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동사기라고.
형식적인 다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고발했어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 죄.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해결받습니다. 그러니 소장 내봤자 더라니까, 내가 떳떳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강연 내용요 100% 그대로 해서 나 한 7개 주세요. 네. 꼭 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얼마나 이로운지 아세요? 빚내다가 월세 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해서 교육시키고,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사모님 이런 밥을 나는 처음 먹었습니다. 지난번엔 도시락 3개 먹고 오늘은 없어도 2개뿐이 먹었어요. 이런 대한민국 부조리한 사회다 보니까 국민은 상대적 빈곤감. 공자님은 그랬잖아요. 백성은 가난을 탓하지 않은 것을 차이를 탓한다. 가난할 때는 탓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를. 내가 부자를 봤을 때, 출세한 사람을 봤을 때 양심적으로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네 밑에서 수일하면서 받는 걸 고맙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놈은 면장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돈만 벌어버리면 돈 주면 국권도 사버리고, 돈만 줘버리면 진급해버리고, 국민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70년을 이런 상태를 해왔어요. 지금은 지능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둑질 하는데도. 부정부패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차라리 전쟁이라나 벌어라. 백골상납잖아요. 폭삭 망해버려라. 불나면 그냥 춤을 춥니다. 잘 나버렸다고. 자세감에. 박수를 한번 쳐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썩어 문드린 모든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돈에 한장해버린 이 이런 사람들을, 사람을 하여금 바른 마음을 가지고 김정윤 목사님과 같이 나 하나라도 희생해서 이 나라를 구해갔다는 이런 애국자로 만들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길을 한번 연겨봅시다. 불란서가 부정부패로 망해갈 때 볼테르라는 작가는 유혹의 복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내용이 뭐냐, 100m 복도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 금은보화를 잔뜩 놓아두고 100m 밖에 와서 춤을 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을 재무장관을 만든다. 모든 장관들, 정치가들 지나가라고 하니까 있는 대로 호주머니 집어넣었어. 200까지 집어넣었어. 춤을 추라고 음악을 틀어놓으니 금은보가 쏟아질까 봐서 못 추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김정윤 목사 같은 애국자, 놀라울 춤을 춥니다. 그 사람을 재무부 장관을 만들어서 다시 불란서를 오늘의 세계 선진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장개석總統이 못했던 공산주의 전술 전략에 속아서 대만에 쫓겨와가지고 거기도 그냥 도둑질만 합니다. 장개석이가 고민한 나머지 부정 축제자들이 무조건 비행기 태워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매일. 재수씨가 또 온갖 부정을 해. 그러니까 장개석이는 권총을 보내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깨끗이 자살해라. 이렇게 해서 대만을 부정표를 척결하고 오늘의 선진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도 방법이었습니다. 부정 축제자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고 총살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동자들은 의식화가 될 거예요. 공사나 의식화가 뭡니까? 저 자본가 봐라. 저 도둑놈. 아니 뭐 저는 너 백날 일해봐야 못 살아. 노동 착취했잖아. 은행돈 갖다가 땅 사가지고 공장한다고 1년에 땅값이 10배 20배 뛰어버리고 아이 놈아 불질러 버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놈이 있잖아요. 한 놈이 이 특수한 애를 일반화시켜서 자기 합리화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식화를 한다. 이걸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깃발을 보면 이렇게 낫이 있고 망치가 그려졌죠. 낫은 농민이고 망치는 노동자입니다. 농민이 자본가 목을 베어버리고 망치로 자본가 대가를 쳐버리고 자본가를 다 죽여버리면 공산주의 지상 나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장 하나를 못 쳤습니다. 자본가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마음대로 사업을 해도 놔둬야 하는 거예요. 응? 자유자를 빼버렸습니다. 지금 법에. 공산주의 발명특허 1호가 뭐냐. 공산주의를 하려면 식량불 주머니를 잡아라. 배급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나마 그것도 못하고 능력권이라고 수혜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그 사회를 동무사회라고 합니다. 아버지 동무, 어머니도 동무, 아내도 동무.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 계급이 있으니까 뺏어간다 얘기야. 이 얘기를 노동자들 들었을 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최초의 공산주의는 기독교 사회에서 싹 떴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아모스 이사야서의 공평성 평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자손인데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 그 얘기는 조금 후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태토이가 장개석 100만 군대한테 다 밀려가지고 점령산에 5만 살았습니다. 5만 가지고 어떻게 중국을 지배했느냐. 장개석 민주주의 군대를 물리쳤느냐. 장개석한테 딱 가서 무릎 꿇습니다. 같은 중국 사람끼리 국부군 공산당 우리끼리 싸워서 내가 천벌받아서 내 부하 다 죽여버리고 5만 살았어. 차라리 나 죽어 마땅하려며. 그러나 장개석 형님이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5만 데려와서 앞장서서 형님을 돕겠어. 장개석이는 공산주의 전술 전략을 몰랐습니다. 이때 죽여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고마움 내고 손을 끄딱 잡았잖아요. 모태통이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북경거리 영하 겨울에 20도. 새놈이 장개석 군대 옷을 입고 찾아갑니다. 일부러 아버지 보는 데서 며느리 딸 강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3일 후에 또 밤중에 갑니다. 영감님, 장개석 군대가 또 왔거든? 사실은 못했던 군대인데 이게 전술 전략이에요. 어떻게 내 눈앞에서 딸이 며느리가 또 강간 당하는 꼴을 볼 수 있느냐. 차라리 자살해버리자. 해를 깨물고 자살해내는 순간에
1m 눈 속에 푹 빠지면서 어젯밤에 영감님 사랑께서 어디에 다행이지 얼어 죽을 뻔 알았네요. 우리는 장개석 군대한테 져서 옷을 장개석 군대 옷 입었을 뿐이지 공산당 못했던 군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줬어? 영감님 마음을 씹어버린 거예요. 야, 못했던 군대는 일륜 도덕이구만. 장개석 군대 같으면 딸 며느리 강간해볼 텐데 빨리 장개석이가 물러나고 못했던 정권 잡아서 살겠구만.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1939년 10월 1일 중국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전술 전력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엊그제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이론이 나가서 났더라고. 40은. 어? 여보세요. 어? 삼성 현대가면 40년 전에 시간당 100만원 줍니다. 그때 집 한 채 200분이 안 가요. 왜 데모를 안 하니까. 경찰력이나 사관학 가면 나 돈을 안 받습니다. 2,600원 줘요. 그럼 5시간은 집 2채 반이요. 그때 장인 장모는 중풍환자를 모셨어요. 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인도 간디가 비단이가 오자니까 저는 사익을 했거든. 그래서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굶어가면서 애국으로 지니까 인도 국민 9억이 순간에 뭉쳐서 300년 된 조국 인도를 살렸거든요. 내가 한국의 간디가 되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강연하지. 전라도 땅에서는 나는 강연하는 뿐이야. 전두환 정권 때 얼마나 지역감정이 중요합니까? 전라도에서는 경찰대학에 사관학교에 강연 나가는 자체로 전라도 남북도 사람 나를 빨리 취급하는 거예요. 밤이면 돌 던지지. 저놈 나쁜 놈이라고. 왜 김대중 선생 안 모시고 그러냐 이게야. 야들이 나를 죽여갔어요. 인사받으시오. 누군데? 우리는 전국 대학생들 총학생회장들 30명이 인사를 하더니 열흘 전에 죽이러 왔다 이게야. 왜? 대학 1학년 입학해 놓으면 반정부 교육을 잘 시키면 날마다 데모 오는데 교수님 강의만 들어보면 데모를 안 해. 그래서 최 교수를 놔두고는 안 되겠다. 죽이자. 왔더니 사모님은 정은 여자보다 그 영어 선생이라 학교 가고 교수님은 경찰학교 강연 가고 방을 뒤져보니 세상에 거지도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무슨 뜻이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내가 한국 깐디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들 추천으로 전국 대학생 예비군이 한 대에 8,000명입니다. 40년 전에요 300명 500명 놓아도 모여놔봐요. 찐통입니다. 여름에 7, 8월에 나는 무당 춤을 추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으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보세요. 김정은이 장기 집권한 놈은 이놈 삼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시다. 안 봤습니까? 피차먹이 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을 자꾸 뭐 협상하자? 역대 대통령들 몽땅 퍼주고 그놈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어. 이야,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 미국 트럼프 정신병자를 보세요. 내가 아니었으면 핵전쟁이 나가지고 세계전쟁이 날 뻔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요. 부정표를 척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가차없이 검찰권을 행사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다 봤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마디를 믿고
조국 사태가 터지자 망설임 없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감행했습니다. 수사 중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고인 조국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검찰총장 윗자리에 앉혔습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성의 없이 살아있는 정치가도 성의 없이 털으라고 터니까 또 임명해버렸다 이게요.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달랐습니다. 정말 꼭 우리 김 목사님과 똑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수집해 놓은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부정부패를 파헤쳐버렸잖아요. 그 결과 조국 일가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생은 구속되었고 처 정경심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조국 정경심 아들 딸들의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 특혜 때문에 수백만 청년 대학생들은 아빠 찬스라는 절망감에 빠져 나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아주 좌절시켜버리고 불행 속에 빠뜨려 버렸다니까. 이걸 몰라요. 이 정부는. 결국 국민의 원망 소리에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 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자들에게 손을 못 대도록 윤석열 총장팀 수사관들을 모두 한직으로 쫓아버렸잖아요. 수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180명 가까운 여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총장 쫓겨내는 걸기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국가 공권력을 국민 입장에 서서 행사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는 행동 일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감에 가득 차 국가민족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애국자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윤석열 총장을 볼 때 김정은 그분이야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쥐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야. 능력 있잖아요. 예.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위에 죽겠지만 180명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못 죽여. 그리고 김정은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공 통일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일요일이면 화요일이면 금요일이면 이 고생을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들 공산 이론 강연할 때 보니까 나 45년 공산 이론 강연보다 낫더라니까. 김정은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나라의 혼란을 가져오는 행동 일체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감에 가득 차 국가민족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이러한 애국자들이 또 검사들입니다. 다 썩은 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된다는 소신을 심어주는 일은 검찰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급 진리입니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카츄샤 스캔들 때문에 온 나라가 혼돈과 분열로 빠뜨렸습니다. 청년들에게 엄마 찬스라는 절망감에 조국 때보다는 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민 눈치만 보고 보세요. 여당 대표 하는 얘기,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 그래도 이 나라 언론 살았더만 사정식 까버리잖아요. 오늘 아침 보니까
안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갈 때 기억에 나서는 철인이 대날 촛불을 켜들고 세상에 얻었다. 세상에 얻었다. 알렉산더야 정신 차려라. 시정보관들 데려갑니다. 철인이여 그대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알렉산더 힘 가지면 나라를 살라고 하면 10개라도 줄게. 제발 나를 비판하지 마오.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토굴 앞에 바위에 앉아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을 수익금을 쓰면서 쳐다도 안 봐. 하늘이 주신 햇빛이나 가리지 말고 떠나라고. 너 같은 비정상적인 인간도 늙어왔을 때 세상이 밝을 줄 모르지만 이 철인이 진리의 눈을 봤을 때 세상이 어렵구나. 그 소리를 들은 알렉산더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철학자 알렉산더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되지 못한 게 항의로다. 그 후에 10년 안에 알렉산더는 망했습니다. 권력을 뺏은 자도 돈을 축적한 다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디오게네스라는 철인이 없어. 김정균 목사밖에 없다 이 말이야. 네. 박수 한번 쳐봐야지. 윤석열 총장밖에 없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이상가의 애국자의 정렬을 이끌어낸 거예요. 나는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를 존경합니다. 야, 제주도는 야당 지역이잖아요. 여당 간판 들고 계속 당선되는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제주도 지사하면서도 자기 상관인 대통령한테 바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앞으로 나는 그래요. 응? 국민의힘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출마시켜 당선하고 이 나라 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쟤도 야당지가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구의원도 다 야당인데 쟤도 지사 원희룡 지사만이 된다 이 말이야. 응? 이번 만약에 대통령 출마하면 아마 우리 김정년 목사님만 모시고 가면 끝납니다. 가실 거죠? 아니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님 애국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USB 이거 좀 이번에는 카타지 말고 좀 다 만들어주세요. 앉아요. 좀 일부 카탕이 아니고 녹음 안 돼버렸어요. 이게 이번에는 만들어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부탁이 왔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고생이 쓰겠어요. 난 눈물 났습니다. 나도 진짜 도둑질해서 이때 좀 줄걸. 대한민국 지금 운명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몰라. 지금 내일 지금 공산화가 될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아요. 미국? 참 저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내가 미 국무성에 가서 비밀 외교의 문서를 찾아보니까 1902년 미 국무장관 데포트와 일본 외상 카스타르 사이에 한국을 넣고 나눠 먹었더라고요. 1902년 그 당시 스페인은 미국과 전쟁에서 망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필리핀을 두고 독립해라. 너그를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이 미국한테 망했다. 이때 미국 데포트 국무장관은 일본 카스타로 외무상에게 우리는 미래 군사 전략상 필리핀만 꼭 먹여가 있으니까 제발 충동질 하지 마라. 이때 카스타로는 뭐라고 하냐. 일본도 미래 군사 전략상 한국을 먹을 테니 미국은 모른 채 할 것.
오케이. 이렇게 소리는 안 먹었어요. 1870년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딱 갈라놓고 청나라 이용장이하고 일본 이등박문이하고 대한민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위에는 청나라 거, 밑에는 일본 거. 자기나라 마음대로 나눠 먹는 거예요. 1894년 동학난이 일어났죠. 고종황제는 일본 보고 도와달라고 할 것 같으면 습성머리가 통째로 집어먹을 것 같은 불안감에 청나라 이용장한테 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용장에는 충남 아산만까지 청나라 병사를 보냈어요. 이등박문이가 시비를 온 거 아니오? 청진조약을 왜 위반했느냐? 그래 청일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일본놈이 동무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본과 청나라가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 보세요. 저기들이 필요해서 군대 보내놓고 한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뜯어갑니다.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하지 않아요. 중국은 기분 나쁘니까 롯데 5적을 손해보고 왔어요. 탈탈 털고 왔죠. 러시아는 숙명적으로 나라가 추우니까 얼지 않는 땅 대한민국을 집어먹겠다는 게 러시아의 정책입니다. 왜? 한국을 집어먹으면 전 세계를 침략해 좋다 이 말이야. 일본, 필리핀. 그래서 5,000년 동안 전 세계가 한국을 눈독을 들였던 거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 936지로 외침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으로부터. 그 러시아 병사들을 용암포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딱 북한에 왔습니다. 일본 놈이 시비를 했잖아요. 왜 우리가 눈독 들고 있는 네가 뭐냐고. 1904년 노일전쟁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일본 놈 동무대가 됐죠.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6.25 때 뭐라고 했습니까? 6.25 직전에 한국은 미국 방어선 밖에 있다. 그 당시 카랄라이 상원 외교분과위원장과 주미 소련 대사와 술을 마시면서 카랄라이가 뭐라 했냐. 한국은 미국 방어선 밖에 있다. 집어먹든 삼키든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다가 1900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목놓 외쳤잖아요. 미국 놈 믿지 말자. 소련에 속지 말자. 일본아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이 말이 지금 딱 맞게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그 사람들이 물론 장관이 그러니까 공산당은 아닙니다. 그래 무식하니까 이님이 무식하고 공산 이름이 무식하니까 김정민 목사님한테 교육을 1시간만 받으면 저런 줄 않습니다. 네. 참, 이 나라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 집신에 헛바지 입고 영하 30도 얼어가면서 무기를 하루 이틀 걸어서 일본 놈과 싸울 때 백오동 전투 안 봤어요? 탄약 200발뿐이 안 줍니다. 없으니까. 일본 놈들 마음대로 줘요. 숫자가 100배 적은데 정말 애국심으로 싸웠습니다. 애국지사 마누라들이 밥을 해가지고 와서 주먹밥 주는 거예요. 사비를 굶고 이걸 못 먹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왜? 옆에 있는 동료도 굶고 있다 이거야. 당신도 지금 굶고 있을 텐데 울면서 하소연하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애국심으로 10배가 많은 일본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제가요 92년도 중국 수교를 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장관 보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앞으로 중국이 20년에 세계 지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GNP 50불도 안 되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그랬습니다. 한국 정치관 놈들은 역사가 무시거니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이냐. 중국과 국경선이 1555마일이야. 러시아는 6.5마일. 전쟁이 나면 중국도 러시아군도 100만 명, 1000만 명 보냅니다. 이것도 안 봤습니까? 일본 놈, 미국 놈 바쁘면 도망가 버려. 이렇게 해서 92년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250만 동포가 뭡니까? 100년 전 독립운동한 애국자 후손들이잖아요. 일본 놈이 만주 땅으로 짐승노사는 다 쫓겨버린 거야. 우리 정부에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앙아프리카 이분들 1년에 10억 달러씩만 줘도 10억 달러 아무것도 100억 달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갖다 주고 대통령 따라다니니까 서로 아버지잖아요. 장학금을 많이 줬습니다. 집에서는 미쳤다 보지. 왜 나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전라도 땅에서 6.25 때 빨갱이 취급하잖아요. 저 새끼는 우추수 말이지 똑똑한 놈이 김대중 선생 안 모시고 정권마다 경상남 놈한테 아버냐고. 나 뜻은 그거 아닌데 공산 이기는 거 가지고 애국심을 심어주는 목적인데. 그러면 추운 겨울에 옷을 갖다 줍니다. 옷보따리 30개 들고요. 심양까지 비행기 2시간, 심양에서 영길까지 기차로 20시간입니다.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가면요. 참 비참해 삽니다. 쭉 집을 해놓고 살고. 비행기 값더라고 그래. 조중훈 회장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 어째 나만 애국이 합니까? 조중훈 회장님이 뒤를 파보라니까 기가 막히거든. 최 선생님이 가지고 하는 것은 공짜라. 또 교회도 많이 만들어. 그때는 교회를 만들어 했어. 중국도 교회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하루는 심양에서 이제 나한테 북한 사람인데 만나면 만나서 식사하고 행림동생합니다. 어느 날 그래요. 사실은 내가 북한의 고위직교. 한국 같으면 정보부, 안기부 차장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 수령님이 당신 죽이라고 지령을 내렸어.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국에 있는 조직원, 간첩한테 뒤를 파보라고 했더니 아무 직책도 없어. 월급도 못 받아. 강사로 삼성 현대 가면 하루에 집 2채값 버는데 경찰대 가서 강의만 해. 또 중국 왔다 가면 또 당연히 경찰 선생이지만 경찰서 가서 조사만 받아. 왜 이런 짓 합니까?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안중근 의사 얘기해주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 6.25 때 6.25 전에 해방 전에 남북한이 어디 있었냐? 우리는 합심해서 독립운동해서 나라 구했잖냐? 중국 동포가 누군가?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 아버지들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생명을 바친 결과 아니냐? 그런데 대한민국 신문에 보면 독립운동가 아무개 3비탈에 고생하시다가 연탄불에 죽었다. 어느 놈이 애국할 것이냐?
그래서 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책을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공산당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써있더라 성경책에. 그게 무슨 말이냐. 떨어진 옷을 입고 죽을 먹고 사는 걸 그냥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내 맘대로 써서는 안 돼. 그래서 미국 사람은 전부 대통령 부정했다 소리거든요. 세계적인 재벌들 다 사이다 하나 내버려. 록펠러 일세 봐라. 48살에 암이 9가지야. 목사가 이 미친놈아, 너는 돈이 한정해서 그렇다. 살려면 다 나눠줘 보라. 다 나눠줬더니 미국 국민들이 나만 살려는 더러운 수전노 록펠러가 아니라 마음을 굳게 쓰거든. 바늘 하나를 사는데도 록펠러 공장 가서 샀어. 3년에 돌아와 보니까 재산이 100배 늘어났네. 바로 이 마음이야. 내가 난 하나님 몰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라.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때리더라.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실험해봤다. 이 친구 왜 때렸냐. 저는 서울대학 나와서 그런데 청와대 가보니까 대통령하고 농담을 그러는데 자기는 옆에서 쳐다보도 못 보는데 그 자격지심면 그 때렸다 이거야. 왼밤 내놓으니까 미안하네. 속죄를 하더라고. 탈라들었으면 그놈이 칼이라서 살인했을 거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는 것은 내 안전을 위해서구나. 성경책이 이런 말이야. 나는 최고의 도덕책을 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 교수님, 나도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바로 갖다 줬어요. 일주일에 만나자고 그래. 만나자고 하더니 내가 속아 살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응? 나 한국 갈 수 없어. 그래서 한국 와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김일성이도 도와주더라니까. 중상모라는 역사병이다.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김정년 목사님만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교육, 공산주의 이런 교육. 칼 막스라는 사람, 지난 주일에 내가 김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대로 적었어요. 19세기에 칼 막스. 나야말로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니까. 아버지는 하이니 막스, 어머니는 프레스부르크, 네덜란드 사람이야. 1818년 독일 트리에서 출생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이거 써가지고 내가 군인들한테 엊그제 써먹은 거예요. 나는 배울 것 많습니다. 1835년 보온대학에 입학했어. 웨스트파이라는 여자와 약혼하고 1836년 베를린 대학으로 전학 법을 전공했습니다. 1841년 제나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받았어요. 1841년 베를린 대학을 졸업하고 나인 신문사에 입학해서 1843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1848년 2월 30세 때 공산당 선언 자본론 쓰고 1883년 3월 14일 런던에서 객살했습니다. 내가 런던 하이게이트라는 공원에 가봤더니 칼 막스 동상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전 세계 노동자 동맹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막스가 사상을 외쳤고 레닌이 혁명에 성공했다 해서 칼 막스주의자다.
이게 김정민 목사님이 지난번 여러분에게 교육시킨 내용입니다. 나같이 좀 적어가지고 할 때 여러분만 들으면 못해요. 여러분은 나는 망한데 이걸 가족한테 남편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니까 나같이. 네. 어? 나는 지금 목사님한테 배워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 가지 위장 조직과 연합 전선. 저놈들은 위장 조직입니다. 두 번째 허위 선전과 테러. 세 번째 평화 공존과 협상. 저놈들은 바쁘면 협상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쌀 가지고 돈 가지고 그런 거 갖다 원자탄 만들고 세계를 지금 누구도 손못 뜯어 만들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은 종교 속에 파고드는 것이라고 씁니다. 목사님 얘기는. 이야 대단하십니다. 대학생 책가방에 공산주의 이념 사정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 책가방 열어보니까 다섯 학생 중에 3명이 이념서를 가지고 있더라. 어떻게 목사님은 그걸 알았는가 모르겠어. 어? 주님은 최초의 공산주의자시니 베를린 마국간에서 가난한 편에서 나시고 가장 성경을 인용을 잘합니다.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여인을 구제했으니 인권을 높이 존중했으며 갈릴리 해변에서 소외당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으니 민권운동에 앞장섰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실 때 한 푼 안 가지고 빈손으로 가셨으니 최초로 사유재산을 거부하신 위대한 공산주의자시오. 지금 공산주의 해방신학 전술 전략에서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공산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연구해서 계속 외칩니다. 강화문에 가서 목숨을 내걸고 그런 그 소리를 듣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바른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도둑질하는데 정신 없지. 이런데 목사님 얘기 정신 쏟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정말 양심적인 정치가 하나 있습니다. 김선동 도봉배, 예, 김선동 국회의원 다 떠들는데 그분만 계속 되지 않아요. 지금 3선인가 4선인가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앞으로 대통령이 하겠더라 이게야. 그분이 어떤 분이냐? 4.19 있잖아요. 그 국민묘지로 만들었잖아요.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한번 나 지금 월계랑 보러 가서 인사하라고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USB를 좀 만들어 들어갔다니까. 김선동 우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의원을 앞으로 대통령으로 모십시다. 박수 한번 쳐줘요. 이놈 전에 들으면은 김선동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외치는데 안 찾아오겠어요? 멋있겠어요. 다 뜻이 있어서 지금 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쉬었다 갑니다. 나 보세요. 내가 많고 문제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재산이 많아. 3만 석분이야.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서 이분이 배금 사상을 가지고 있어. 너 대학 졸업하면 재산 없애버렸다. 군대 갔더니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 대학은 졸업장만 돈 주고 땄지 ABC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친구들이 요직했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미국을 갔어. 67년도 그때 9월달이고. 미국 갔는데 영어를 할 줄 아나. 그 양식치들이 식상을 하더라고. 그거는 이혼하면 여자들이 재산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정식 식당에서 이제 오이생을 하지. 올 수도 없어. 집안은 망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꿈을 가졌어. 이렇게 20년이 국회의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첫 월급을 딱 받아가지고 정 없는 거에 줬어. 정 없이 야단 나버렸네. 잘 사니까 내가 미국 가서 잘 때가지고 돈 번잖아요.
보이서 맞아서 주는데 놔두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3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같이 단위민족이 아니요. 300국이 넘는 민족이었어. 노란등이 빨간등이 타다 말아버렸노.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메어플라워를 타고 300년 전에 뉴요크 항에 도착했을 때 100명이 다 죽어버리고 7명의 사사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부터 그 학교부터 졌어. 응? 그래 너 어떻게 해서 직장을 나가는데 한 5년 지났어요. 프레스라는 청년이 야 나 내일 3.15 월남전쟁이 지원 입대한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나는 원래면 죽을 거야. 야, 이 미친놈아, 왜 죽으러 가? 철사는 미국을 놔두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을 놔두고. 아니야, 난 가야 돼. 미국 사람은 아프면 공짜로 치료해주고, 대통령 서로 장관 안 하려고 그래. 귀찮은 거 이런 권역이야. 그것은 미국이 잘 살기 때문에 보장적이 살 땐 되겠다. 사람은 나보다 내 자손들을 위해 사는 거 아닌가? 나도 내 자손들을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매달 1억 달러를 소비하면서 싸우는 것은 세계 선전하기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 나는 아버지로서 국민으로서 월남전쟁에 죽여갈 이유가 여기 있다. 이야, 정신이 틀려요. 겉으로는 힘이다 뭐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똘똘 뭉쳐버립니다. 미시시피 강에 비행기 빠져버렸잖아요. 다 살겠다고 하는데 목사님만 마지막까지 다 구하고 빠져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지 아세요? 미국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300개 넘는 이 잡종들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문제는 간단해. 우리가 희망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선교사 미국에서 제일 많이 내버리면 두 번째 우리 4만 몇천 명 나가지만 한국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사업을 하더라고요. 중동에 가서 중동 그놈들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기독교 개종을 안 합니다. 왜 개종하면 죽여버린다 이게. 근데 우리를 보세요. 불란서, 영국, 이태리 전부 교회가 식당을 배내.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고생하면서 필리핀이라든가 그 후진국에 가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활동. 이게 가장 희망 있는 거야. 여러분, 역사란 한 사람의 애국자의 정열을 이끌어줍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김종윤 우리 애국자 목사님, 김선동 국회의원님, 제주도 지사 이름이 뭐죠? 원희룡 지사님. 이 네 분만 있어도 나라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참 여기 계신 참 선배 형님들, 목사님들 참 저 존경스럽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우리 어머니 보세요. 한복 입고. 나도 오늘 멋있어요. 우리 아들 보고 맞춰들어야겠어. 뭔가 넥타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왜냐면 여기 올라오면 나는 우리 목사님 보고 나도 옷 맞춰 입었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아들 보고 처음 옷 해짤은 줄 했습니다. 야, 큰 일을 해야겠으니 옷 좀 하나 만들고. 나는 대한민국의 부자입니다. 예.
주소가 대한민국 아니요. 청와대가 내 집이고 중앙청 내 집이라니까. 삼성, 현대, LG가 내 거라니까. 아멘. 이번에 보세요. 초청식 빠진 놈. 미국 같으면요 벌써 20년 전 사이다 하나 내버리면 나라에서 키워준다 이 말이야. 내가 관리이라고 얼마나 욕 얻어먹고 그 본사 앞에 가서 뭐 도둑놈 뭐들놈 그냥 프랭카드가 수백 장 붙어 있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대통령이야 공무원은 여러분의 종놈이고 내 종놈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나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윤관 대법원장 동생 윤전 도둑놈 차기꾼 계속 타면서 보낼 거예요. 이 정부도 내가 타면서 보내 꼼짝 못해. 나 잡아갔으면 죽었어. 탑신원 이렇게 해서 한 건 해결하잖아요. 지금도 내 마음을 우리 마누라도 자식들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큰일 한지 아세요? 내가 양심 팔면 순간에 빌딩 몇 개 세웁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한국에서 52년 동안 봉사하는데 한 5만 대예요. 중국에 도와준 사람이 한 5만 대야. 절대 나는 남한테 지하방에 살면서 너희 똥치고 이렇게. 왜 예수님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여러 선생님들 고생했습니까? 내가 79인데 65년도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 없으니까 날마다 매만 때리는 거야. 까태만 맞고 보리밥도 이만치 줘. 아마 우리 자식놈들 그렇게 3일만 때리면 다 자살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야. 왜 희망 있는지 아세요? 교육을 많이 시켰어. 식민지는 원래 교육을 안 시킵니다. 영국 보세요. 인도를 300년간 통치해서 교육을 안 시켜. 왜? 해방하자고 하니까. 일본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세계를 지배하려니 사람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일반화시켜서 세계를 내보내려고 교육을 시켰어. 우리 부모들은 한이 맺혔잖아요. 지게를 져가면서 식모살이면서 아들, 딸 대학 교육시키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인적 자원이 세계 제일 많아. 그래서 선진국에서 10년, 20년, 100년 건너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1년, 2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컴퓨터 보세요. 이범필 회장님이 50년 전에 컴퓨터 개발을 하는 길이 삼성이 되고 한국이 산다. 일본 소니 회사 사장은 뭐라고 하느냐. 저 무식한 놈들 마음대로 알려줘버려라. 4년 만에 1K들이 머리카락 안에 25만 6천 개의 단어를 암시하는 컴퓨터 개발하는데 2년뿐이 안 걸렸어. 1가가디, 1메가드림.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돈부터 살려고 하겠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30년부터 전 세계 소니 없어져 버리고 삼성, LG 조선을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유회장 보고 임자 조선업소를 좀 만들어봐. 맨몸으로 갔습니다. 답답하지. 이 양반도 가까이 여기 안 갈 수도 없고. 오나시스 천하를 만났어. 나 돈 좀 빌려주쇼. 뭘 보고 또 도면도 빌려가지고 왔어. 여기 거 우리는 이렇게 갑옷을 만들었다. 옛날에 네가 돈 빌려주면 5년 안에 배를 갚아줄게. 그놈도 미친놈이지. 그걸 믿고 또 돈 빌려가지고 5년 만에 세계를 쓸어버린 조선은 왕국이 됐잖아요. 축구장 20배를 만들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철이요. 포항제철도 마찬가지. 신ญี่볼 제철회자 야마구치가 말하겠어요. 저 미친놈들 반대로 알려줘라. 박정희 대통령이 또 대단해요. 철을 만들어야 나를 부엉이 만든다. 5년 만에 세계를 휩쓸어 버렸잖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 도랑통 두드려서 만든 자동차, 현대자동차 세계를 지금 1, 2, 3에 갖추고 있죠.
넉 빠진 정치가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더라고. 어?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응? 앞으로요 김종윤 우리 목사님은 때가 옵니다. 아멘. 왜 때가 오느냐? 지금 이념으로 망해간데 전부 지금 공산당 된지도 몰라. 지가 공산당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북한에 협상하자고 그래. 있는 사람 다 퍼주고 돈 다 퍼주고. 김대중은 노무현 때 퍼줬으면 되지. 어? 이걸 깨우치자고 날마다 응? 멸공통일 국민운동본부. 나는 목사님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응? 그럼 말 잘하거든요. 나중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일단 책에 적어놓고 한다. 어? 아니, 그래. 목사님이 내가 이렇소 할 수 없잖아요. 지난번 그 목사님 잘하던 그 얘기를, 어? 대단한 거예요. 어? 그래서 뭐 명함을 가게 된 여러분도 홍보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가서 날마다 노래만 부르고 나라 구합시다. 공산당 물집시다. 안 되는 거예요. 어? 똑똑한 놈 잡아서 돈을 수두룩 만들어야 한다니까. 아멘. 맞습니다. 됩니다. 나보세요. 아멘. 세상의 문지와 막내 아들이 ABC도 모르고 대한민국에서 이 강일로 만물박사 나라 구하겠다고 하니까요. 삼성전자에서 40 몇 년 전에 강연을 하고 그래. 1년만 시간 주시오. 아, 컴퓨터 박사는 좀 컴퓨터 강연을 하고 하니 1년간 이거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에 25만 6천 달러서 1K되면 1메가되면 잘한다고 40년 강연 돈 벌면 못 살았다니까. 현대 자동차 가면 현대 자동차 다 알아야지. 조선도 다 알아야지. 만물 박사 돼. 내가 또 불교 강연도 잘합니다. 또 스님들이 많잖아요. 응? 사람은요 좋은 얘기 해야 돼. 스님들 만났을 때 참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 설산에서 정반왕과 마야 부인 왕손이거든요. 왕위를 부리치고 말이야 인류를 구하겠다고 인도 설산에 가서 비바람에 눈보라가 쳐도 새가 부처님 머리에 앉아 새집을 짓고 날아간 줄 모르고 이렇게 선다 툭툭 해가지고 정말 인류를 구해셨다고. 이렇게 해야 그냥만도 좋아가지고 부처 스님 그러지.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라고.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러지. 부처님 맨 오육질하고 싸가지 없는 스님들은 그럼 뭐라 그럴 거요? 예수는 집이도 없이 났다면서?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을 한다 이게. 어? 절대 험담해서 안 됩니다. 차이가 없는 거 사람은. 응? 참지 못해서 악한 놈이 되고 올갱이 되는 것이죠. 전두환 롯데 때는요 가수들 빨개벗겨 술 먹습니다. 강사가 100명 전라도는 하나에 쓰들 하나에 양아치 취급하고 워낙 똑똑하니까 쓰지. 어? 얼마나 만지고 싶겠어. 저건 만지면 내 인생 간다. 며칠 후에 재벌들 장관들 정말 저기서는 젊은 양반이 정말 존경할 만해요. 썰게 빠진 소리 말아. 경찰대 가봐, 사가리 가봐. 강사 100명 중에 나 하나예요. 내가 살라고 참는데 눈으로 가놓으면 내가 당신보다 100배 더 있어. 참지만 사기 되고 어쩌게 된 거예요. 보세요, 서울시장 얼마나 애 터지고 존경받고 그랬는데 미친놈이 참지 못해가지고 왜 자살해? 서울시장은 그래? 부산시장도 그렇고 안희정도 그렇고. 그 참 어리석은 놈이야. 인생이 아깝잖아요. 어?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 될 사람이요. 어? 그 사람들이 다 찢었어. 어? 죽이시면 다 찢었어. 우리 목사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 구해낸 거예요. 아멘. 정말. 열심히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해서 10개만 주세요. 예? 나도 속셈 있으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들한테 꼭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받아주세요. 예? 받아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내가 수단이 좋습니다. 응? 사람 헐거치는 데는 내가 소질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까지 다 들어가 보세요. 상관없어. 그리고 혹시 화분 필요하면요. 내가 화분이 많습니다. 왜? 내가 노인을 50년 동안 밥을 해주는데 노인들 방에 화분을 놔두면 냄새가 안 나요. 응? 내가 화분이 많아. 응? 그 화분.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 화분 필요하면 내가 한 추럭. 지난번 조회했을 때는 내가 한 추럭 줬다니까. 한 50개. 그분이 참 마음 착하시더만. 참 멋쟁이에요. 남편이 또 고려대학 나왔더만. 아니 멋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분이 목사님 엄청나게 존경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은 이제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네. 다 같은 참 전라도 촌놈이 학벌도 없어. 졸업장만 땄지. 그래도 노력하니까 대한민국 제일 똑똑한 강사가 되고 할때 대통령 못했네. 지금 보세요. 현재 이뤄진 검판사들 내가 고발했다니까. 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사기꾼 이렇게 고발해도 꼼짝 못해. 어? 왜 큰일 나? 아니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날마다 문재인 도덕님이라고 꼼짝 못하잖아요. 어? 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려고 이거 목사님이 강의하면 내가 이렇게 다 적습니다. 여러분들 적어요. 적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나눠준 글 있죠? 네. 예, 글 동아리 먹고 난 거고요.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아까 이게 한 가지 빠졌네. 딱 3분만. 내가 정원석 회장님하고 리비아를 20년 다녔습니다. 왜 20년을 다녔냐? 55도가 넘는 리비아 사막에서 월급을 다 줘도 하루 5배 줘도 올라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김구 선생이, 김자민 장군이, 안중근 의사가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냐? 아, 지금 1달러가 얼마나 귀한데 여기서 일하다 죽으면 안 되냐? 월급을 5배 줄로도 올라가는데 내 강의만 들면 안 와. 어? 강의만. 리비아 대서조공이 뭐냐? 1878km 서울서 대만 거리입니다. 성수강 길이가 7m, 높이가 4m, 코일을 쥐고 새바퀴 20번 돌립니다. 이 공사를 일본이 하다 가버리고 미국 하다 갔어. 최원석 회장이 이것을 서울서 대만 거리를 만들었어요. 40년 전에 35억 달러면요. 그때 총 수출량이 1억 2억 달러 될 때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라 구했습니다. 카다피가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저수조가 뭐냐? 4강 4km 물탱크를 만들어. 야, 희한하게 고기가 살더라고. 이만한 고기가. 어? 이 성수관을 mod어서 사막에다 밀을 심어 놓으니까 2차 공사 55억 5천만 불. 대단한 부입니다. 이 최원석 회장이. 예? 이런 분을 갖다 죽여버리. 이런 분 진짜 가다피가 미쳐버립니다. 최원석 회장 따라서 나 가다피도 몇 번 만났거든요. 정정회장 아이주아 산악고속도로를 만드는데요. 주벨 항만공사. 일본에서 그냥 하다 못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호떡 남겨. 네가 어떻게 하냐. 일본 놈도 못하는데 미국 놈도 못하고. 그거는 이제 밤에 일시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돈 내기를 시키는 거예요. 돈 내기. 돈 내기랑 끝나지 않아요. 이런데 돈 준다고 하니까요. 일본에서 10년 만에 완성하겠다는 주벨 항만공사를 정경 회장이 9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아이주아 산악고속도로 100m, 150m 기둥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몇십 킬로를. 대단합니다. 정정 회장님이나 이병민 회장님은 곳곳에 동상을 세워서 우리가 기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김우재 회장님도 그렇습니다. 어? 김우재 회장님.
김인중 회장님 진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정말 애국자입니다. 그분 놔뒀으면요 삼성은 저리 가랍니다. 그분이 참 많이 일을 했었어요. 나쁜 놈 죽여버렸잖아요. 꼭 내 고향님 죽여버렸더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까 김우중 친구분이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튼튼합니다. 독일에서 박사가 제일 따기 어렵습니다. 10만 명을 한 박사가 있어요. 나사에 우리 20% 한국 박사 있습니다. 한국사는 못 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러잖아요. 수당법을 가리지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이 세계 제일 자산 놔둔다. 왜? 인적적인 가장 많아. 한국이 끈기가 있고 머리가 좋아. 왜? 사기질이 분명해. 중동 갔더니 더워가지고 멍한 놈만 나와버리고 러시아 갔더니 어른 놈만 나와버리고 우리는 사기질이 분명하잖아요. 아무튼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있는 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복. 아멘. 나는 유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왜? 권력부를 사니까 아무리 깨끗해는 뭐다 하지만 내 양심 털어놓으면 나도 사형을 몇 번 당해야 돼. 응? 목사님 만나서 영적인 이제 하나님 눈에 조금 떠. 아멘. 이제 성경처럼 이렇게 떠들어본다니까. 아멘. 그동안에 떠들어봐도 내가 패는데 왜 떠들어봐. 내가 패는데. 응? 그래서 이제 알았어. 왜 나는 공사님 이런 교육을 40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떠신 연구에서 이렇게 막 칼 막사가 나오고 내니 나오고 했는가. 응?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목사님보다도 사모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왜 도시락을 3개씩 나한테 주니까 예, 앞으로 못한 얘기 복 받을 겁니다. 그래, 역사란 한 사람의 이상가의 애국자의 김정민 목사님 같은 정렬로 이끌어집니다.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세계 제1국가 됩니다. 감사합니다.